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기초반도체 공학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초반도체 공학 수업 시간에 앞으로 많이 사용하게 될 기본적인 물리적 개념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기학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내용 중에서도 반복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개념들만 선택적으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워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물리 과목이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선택을 하지 않고 대학교에 오는 학생분들도 많이 있고, 또한 1학년 때 일반 물리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이긴 한데 그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전공 수업에 들어오게 되면은 전공 수업을 이해하는데도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반도체 공학을 이해하기 전에 다시 한 번만 전기장이라든지 전위 그리고 전압에 대한 개념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개념은 Electric Field, 전기장이란 개념이 되겠습니다. 간혹 이제 교재마다 이제 전개라고 이제 번역해 놓은 이런 교재들도 있는데요. 제 강의에서는 전기장이란 용어, Electric Field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잘 보시면은 이게 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일반 물리학 시간에도 많이 봤을 용어가 되겠고, 이것을 이제 영어로 하면은 이제 field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구글에서 이 장, field라는 것을 정의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아마 한가득 역사적인 배경부터 쭉 설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의해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일단 물리적인 정의로는 공간상의 각 지점마다 정의되는 물리량을 뜻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기장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전기적인 입자가 공간상에 놓여져 있을 때 그 전기적인 입자 때문에 공간상의 각 지점마다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 물리량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만 봐서는 사실 잘 와닿지 않고요. 사실 이 역사적인 배경도 여러분들이 쭉 이해를 해주시면은 장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올 텐데, 우리가 이제 이번 수업 시간에 그것까지 전부 다 다루기는 조금 버거울 것 같고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장이라는 개념은 물질 사이에 힘이 서로 작용을 할 때 그 힘이 작용되는 그 공간상에서의 그 힘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물리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장이란 개념을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플러스 라지 Q만큼의 전하량을 가진 입자가 이제 공간상에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기를 띤 입자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공간상의 변화가 생겼겠죠. 이런 상황에 거리 r만큼 떨어진 위치에 이제 플러스 스몰 q만큼의 전하량을 가진 입자가 또다시 존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 두 입자 사이에 거리 r만큼이 떨어져 있고 각각의 전하량은 플러스 라지 q 플러스 q로 정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어떤 힘이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기적인 힘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전기장이란 공간상의 임의의 점에 대해서, 즉 이 둘 사이의 어떤 임의의 지점들에 대해서 단위 양전하를 놓았을 때 이 양전하에 작용하는 전기적인 힘을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즉 이 두 입자 사이에 이제 공간의 각 지점마다 서로 다른 힘의 크기가 정의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전기적인 힘이 서로 공간마다 다 각 지점마다 다르게 되겠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전기장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의하였듯이 단위 양전하당 받는 전기적인 힘이 바로 전기장의 정의이기 때문에 전기장, 보통 E라고 표현을 많이 하겠고요. 이것은 입자가 받는 힘을 전하량으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위는 이제 뉴턴 퍼 쿨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이상함을 느끼실 텐데요. 우리가 다른 전자기학 과목에서 일렉트릭 필드의 전기장의 단위는 이제 볼트 퍼 센티미터, 볼트 퍼 미터로 아마 배웠을 텐데, 여기서는 지금 뉴턴 퍼 쿨롱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전기를 띤 입자 사이에 이제 힘이 작용하는 것은 이미 이제 쿨롱의 법칙을 따른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힘의 크기는 어떤 이제 물리 상수, 쿨롱 상수에다가 두 전하량의 곱
비례하고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힘의 크기를 이 위의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일렉트릭 필드는 다음과 같이 이제 구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수식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얻어낼 수 있는 사실을 요약을 해보면요. 결국 어떤 전압 Q가 있어요. 그쵸? 전기를 띤 입자 Q가 있는데 이 Q가 전기장의 세기가 2인 곳에 놓여 있다면, 그러한 공간에 놓여 있다면은 이 전하는 Q 곱하기 이만큼의 힘을, 즉 전기적인 힘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수식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배워볼 개념은 포텐셜, 전위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서 배웠던 그 전기장이 펼쳐진 공간상에서의 결국 위치 에너지를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전위는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고요. 우리가 위치 에너지는 사실 물리 시간에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항상 중력장이 펼쳐진, 즉 중력이 펼쳐진 상황에서 물체의 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접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우리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이해하려고 할 때 중력이 펼쳐진 공간상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먼저 이해하면은 상대적으로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 상황을 보시면요.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m이라는 질량을 가지는 물체가 높이 h에 올려진 상황이 바로 이제 왼쪽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구가 당기는 중력이 이 물체에 작용을 하고 있겠고요. 아까도 이야기하였듯이 우리가 힘이 펼쳐진 공간상에서의 그 힘은 우리가 장을 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공간상에서도 결국은 중력장이라는 것이 펼쳐진 상황이 되겠고, 그 중력장의 크기가 우리 바로 G, 우리 물리 시간에는 이제 중력 가속도로 많이 배웠었죠. G만큼의 중력장이 이제 펼쳐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힘이 펼쳐진 공간에서 이 물체는 계속해서 이제 아래쪽으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높이 h만큼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힘을 가해서 에너지를 들여서 이 높이 h만큼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중력장을 거슬러서 에너지를 가해줘야 되겠고, 그 크기가 바로 이 중력의 크기는 결국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 구해질 수 있겠고, 높이 h만큼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물체에 필요한 에너지, 즉 이 물체를 지표면에서 높이 h까지 올려줄 때 필요한 에너지는 m 곱하기 g 곱하기 h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물체를 그대로 우리가 놓는다면은 다시 지표면으로 떨어지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 물체 안에는 잠재적으로 이만큼의 에너지를 내재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잠재적인이라는 뜻을 가지는 포텐셜이라는 단어로 위치 에너지를 보통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상황과 동일하게 우리가 한번 오른쪽 상황도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단지 달라진 것은 플러스 스몰 q만큼의 전기를 띤 입자가 전기장 E가 펼쳐진 공간상에 놓여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입자를, 전기를 띤 입자를 거리 d만큼 끌어올려 주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끌어올려 준다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d만큼 거리가 떨어진 곳까지 이 q라는 입자를 전기장 E를 거슬러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때 이 입자를 끌어당기는 전기력의 크기는 Q 곱하기 2,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전하량 곱하기 2로 표현이 될 수 있겠고요. 이 전기력을 거슬러서 거리 d만큼을 우리가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Q 곱하기 2 곱하기 D라는 식으로 이제 구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전기적인 입자를 가만히 두게 되면 다시 전기력을 받아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요. 균일한 전기장 E가 펼쳐진 공간에서 전하량 Q만큼을 가진 입자를 거리 D만큼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일의 양, 에너지의 양을 우리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Q 곱하기 2 곱하기 D라고 계산을 할 수 있겠고, 이것이 바로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위, 포텐셜의 개념은요, 결국 단위 전하당 위치 에너지의 값을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해진 값을 우리가 그 입자가 가진 전하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Q로 나눠주게 되면 결국 단위 전하당 위치 에너지 값을 얻을 수가 있겠고, 보통 이제 V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고요. V는 일렉트릭 필드 곱하기 이제 그 거리, 두 지점 사이의 거리로 구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념은 전압, potential difference, 혹은 전위차라고 표현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전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결국은 두 지점 사이, 즉 A 지점과 B 지점 사이에 전위 값의 차이가 존재를 한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전압, 단위는 이제 볼트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지점 사이의 전위의 차이를 우리가 전압이라고 정의를 하겠고, 1볼트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은 1쿨롱의 전하를 옮기는데, 결국 단위 전하를 옮기는데 1줄만큼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두 지점 사이의 전위차가 바로 1볼트가 되겠습니다. 결국 다시 얘기하면은 1볼트란 단위는 줄 퍼 쿨롱의 단위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압이라는 개념과 앞 슬라이드에서 본 이 전위라는 개념을 상당히 혼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데요. 우리가 어떤 회로에서 A 지점의 전압이 3볼트다, A 지점의 전압이 2볼트다 이런 얘기를 사실 흔하게 많이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암묵적으로 우리가 동의하는 부분은 이 기준이 되는 점 B가 전위가 0볼트다라고 이제 암묵적으로 깔아놓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의 전압이 3볼트다, 2볼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전압, 포텐셜 디퍼런스고 전위, 포텐셜 이거 엄밀히 다르지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 둘을 그냥 혼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고요. 따라서 이 전위의 단위도 우리가 그 기준점이 되는 B라는 지점을 0볼트로 기준을 둔다면은 이 전위의 단위도 마찬가지로 볼트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이 수식에서 이 전위의 단위가 볼트였죠, 그렇죠? 전압이라고 해도 되고 전이라고 해도 되고 좀 혼용해서 앞으로 쓰게 될 텐데요. 이 전압의 단위는 이제 볼트였고,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가 있었고, 거리의 단위는 이제 미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렉트릭 필드의 단위, 전기장의 세기의 단위는 이제 볼트 퍼 미터로도 정의가 될 수 있겠고,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앞에서 우리가 정의했던 뉴턴 퍼 쿨럼과는 결국은 같은 디멘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앞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이제 균일한 전기장이라는 것을 가정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균일하지 않은 전기장도 정의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수식이 이제 적분 형태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따라서 전기장의 세기가 균일하지 않은 곳에서는 적분 형태로 쭉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를 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전압 혹은 전위를 포텐셜을 얻어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는 이 전압의 정의가 이제 VB 어떤 기준점 빼기 VA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 이 앞부분을 우리가 지금 0이라고 간주를 하고 지금 표현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부호 때문에 이제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식을 우리가 이제 미분 형태로 바꾸게 되면 이제 오른쪽 같이 표현을 해도 되겠죠. 결국 우리가 이 수식에서 얻을 수 있는 사실은 포텐셜을 알면 일렉트릭 필드도 구할 수 있고, 반대로 일렉트릭 필드를 알면은 자연스럽게 포텐셜도 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수식은 우리가 앞으로 반도체 이해할 때 상당히 많이 사용할 수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앞으로 기초반도체 공학 강의에서 자주 사용하게 될 기초적인 물리 상수값들에 대한 정의들 그리고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일렉트로닉 차지 단위 전하량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전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최소의 단위 전하량이 되겠고요. 단위는 이제 쿨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유전율이라는 것을 이제 많이 보게 될 텐데요. 이제 영어로는 permittivity라고 하고요. 우리가 진공에서의 유전율을 이제 입실론 제로라고 보통 표현을 해서 단위는 farad per centimeter라는 단위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 유전열이라는 것은
어떤 매질이 전기장을 전달을 할 때 얼마만큼 전기장을 잘 전달하는지를 나타내는 그 척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유전율이라는 물리 상수 값은 보통 캐패시턴스 계산할 때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텐데요. 이 캐패시턴스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을 할 때 여기 진공의 유전율 입실론 제로에다가 물질마다 조금씩 다른 그 비유전율 값을 곱해서 여러분들이 캐패시턴스를 계산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즉 물질에 따라서 두 평판 캐패시터 사이에 전기장을 전달하는 정도가 차이가 나겠는데요. 따라서 매질마다 전기장을 잘 전달하는지 못 전달하는지를 나타내는 그 척도가 바로 유전율, 퍼미티비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상수는 이제 볼츠만 컨스턴트 K 값이 되겠는데요. 사실 이 볼츠만 컨스턴트 값은 연력학에서 나오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자공학과 학생들은 연력학을 배우지는 않기 때문에 좀 낯선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반도체 공학에서는 자주 등장을 하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디테일하게 연력학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은 없으니까 우리가 단위만 한번 살펴보면요. 단위가 볼츠만 컨스턴트는 줄 퍼 켈빈, 여기서 이제 켈빈은 온도입니다. 온도의 단위 켈빈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볼츠만 상수 K는요, 에너지와 온도를 연결 지어주는 물리 상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위를 통해서 예측은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즉 어떤 온도가 주어졌을 때 그 온도가 가지는 에너지가 얼마 정도인지를 나타내 줄 때 우리가 이런 볼츠만 상수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볼츠만 상수를 사용하다 보면은 적응을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상수는 이제 플랑크 상수인데요. 플랑크 상수는 여러분들이 이 앞선 과목, 즉 물리전자공학 시간에 많이 봤을 테고 양자역학을 우리가 다루면서 많이 봤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H로 보통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의미는 우리가 양자역학 시간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다들 잘 기억을 할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이 H가 이제 표현이 되는 수식들은 이제 보통 대부분 양자역학에서 이제 온 수식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강의에서 많이 사용하게 될 단위 하나만 새롭게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위가 바로 이제 1 일렉트론 볼트라는 단위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1 볼트의 정의는 1 쿨롱의 전하를 옮기는데 1줄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두 지점 사이의 전이차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이 정의를 우리가 조금 바꿔서 1줄은 1볼트 곱하기 1 쿨롱이다라고 이제 수식을 좀 바꿀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정의를 한번 좀 바꿔보면은 결국은 1볼트만큼의 전이차가 존재하는 두 지점 사이에 1 쿨롱의 전하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1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은 이제 1 쿨롱의 전하를 가지는 어떤 입자를 가정을 했었는데 얘를 전자로 바꿔보겠습니다. 전자인 경우에는 이제 1 쿨롱이 아니라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만큼의 전하량을 가지게 되겠죠. 따라서 전자 한 개를 1볼트의 전이차를 가지는 두 지점 사이를 옮기기 위해서는 결국은 1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겠고요. 이 값이 이제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공학에서 1 일렉트론 볼트라는 새로운 단위를 정의를 해서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전자 한 개를 우리가 1볼트의 전이차를 거슬러서 올려가게 할 때, 올려간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이동시킬 때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데 이 값이 너무 작다 보니까 지수가 이제 아주 작게 표현이 되죠. 따라서 이 값을 우리가 1 일렉트론 볼트라고 새롭게 정의를 해서 보통 많이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문제는요. 이 단위가 이제 1 일렉트론 볼트예요. 그래서 이제 볼트라는 이름이 들어있다 보니까 많은 학생분들이 전압의 단위 볼트랑 헷갈려 하는, 그러니까 같은 디멘전이라고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절대로 이것을 이제 혼동하시면 안 되게 되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도 보았듯이 우리가 볼트의 단위는 줄 퍼 쿨롱이에요. 그쵸? 에너지랑 전혀 같은 디멘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렉트론 볼트는요. 일렉트론 볼트는 에너지의 단위랑 디멘전이 같습니다. 에너지의 단위예요. 즉 일렉트론 볼트와 볼트는 서로 같은 단위가 아니라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을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혼동하게 되면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을 뭐 곱하거나 나눠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잘못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된 결과값이 엄청나게 큰 오류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 이 일렉트론 볼트에 대한 단위를 항상 유념하면서 주의하면서 강의를 들어야 되겠고요. 에너지의 단위다, 줄의 단위와 같은 단위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개념 두 가지만 더 정리를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서멀 에너지라는 것을 보통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서멀 에너지는 온도가 가지는 에너지입니다. 즉 어떤 온도 T가 존재를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볼츠만 상수 K를 곱해주게 되면은 이 온도가 가지는 에너지의 값을 구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온 300켈빈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300켈빈이 가진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면요. 여기다 이제 300 넣고 K 값에 앞 슬라이드에서 본 볼츠만 상수 값을 넣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계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값이 이제 10의 마이너스 23승 줄, 엄청 작게 표현이 되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일렉트론 볼트 단위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주면은 0.0259 일렉트론 볼트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이제 많이 보게 될 값이 되겠고요. 결국은 이 값은 우리가 살고 있는 25도씨 상온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값이 이 정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서멀 볼티지라는 개념도 종종 사용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 값은 이 KT라는 것을 Q로 나눠준 값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도 봤듯이 에너지를 이제 단위 전하량으로 나눠주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전압 볼트의 단위로 바뀌게 되겠죠. 따라서 이 앞에서 구한 이 KT를 Q로 나눠주게 되면 이 KT가 결국은 줄의 단위였잖아요. 에너지였잖아요. 에너지를 단위 전하량으로 나눠주니까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값은 볼트가 되겠습니다. 이 앞에 값은 똑같이 되겠고요. 따라서 이 값을 우리가 서멀 볼티지라고 하고 앞으로 우리가 배울 방정식에서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지금 0.0259 볼트가 나오고 0.0259 일렉트론 볼트가 나옵니다. 상당히 헷갈려요. 값은 같고 이름도 비슷합니다. 일렉트론 볼트, 볼트. 그래서 얘네 둘이 서로 같은 값이다라고 오해하게 되면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명심하면 좋겠고요. 앞으로 많은 계산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차츰차츰 적응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